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대작전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가뭄, 백신 보릿고개를 주장하며 이재용만이 이 백신 부족 상황에 유일한 해결사인 양 떠들어대며 모든 언론이 이재용 구세주론을 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문재인 정부의 긴밀한 대응으로 화이자 4천만 명분을 확보하며 백신 부족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렸습니다. 그러자 후속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반도체 위기. 물론 이것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위한 몸부림인데요. 거기에 기독교 불교계까지 나서 이재용 사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이없는 8.15 광복절 특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건 다 근거 없는 가짜 허위 찌라시 뉴스인 거죠. 하다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또 터져나온 동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뉴스. 이걸 보면서 빵 터졌는데요.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5천억 원이라는 돈을 개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겠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돈이 없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이건 말 그대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기사인 거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어려운 개인 사정을 감안해 개인 대출이라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뭐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도 생쇼가 맞습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주식 자산만 8조 9,255억 원인데요. 거기에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주식, 부동산, 미술품, 현금성 자산 등을 합쳐 30조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걸 일부 처분만 해도 다 갚을 수 있는 세금인 거죠. 이걸 개인이 신용대출 받아서 갚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가난한 이재용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는 거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CEO들과 화상회의 열고 반도체 패권 탈환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에 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이 총수가 이렇게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황교안과 나경원이 예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즌이 돌아온 거죠. 아직도 패스트트랙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국회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저희야 좋은 일이지만 다시 도로 새누리, 자유한국당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고만 국힘당은 당혹스러울 텐데요. 황교안 나경원의 복귀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국 역사는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바르게 다시 세운다는 것은 늘 힘겹고 지난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꼭 해놓고 가야 할 일이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권과 민주당도 더 이상 공수처의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누린 황제조사라는 특권적 행태만 봐도 공수처는 처음부터 잘못 맞춰진 권력의 퍼즐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지없이 횡설수설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의 화법은 유명한데요. 주어가 없다로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이어 정권 실세를 위한 특혜조사,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검사 채용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 등으로 이미 공수처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에 금이 간 지 오래다라고 주저리 이야기했는데요. 느닷없는 공수처 공격은 그가 지난 패스트트랙 국회 파행 사건으로 곧 판결을 받게 된다는 자기 암시인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위험하고도 부당한 공수처를 막으려 했던 처절함이 바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우리의 모습이었을 뿐이다. 우리가 빠루를 휘두른 게 아니라
우리가 빠루에 놀라 보여준 것일 뿐인데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해 버렸다고 성토했는데요. 그는 갑작스러운 원내대표 소임에서 내려와야만 했고 점차 윤곽이 드러났던 마지막 협상의 끝마저 놔야 했던 2019년 초겨울은 두고두고 나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라며 여기저기 불어오는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옳고 그름의 화살표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다시 세운다는 것은 늘 힘겹고 지난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꼭 해놓고 가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패스트트랙 판결이 다가오자 당대표 도전에 나선 나경원. 이게 우연일까요? 그는 이미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노림수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건 자신이 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최소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정치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어 나오게 된 거고요.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거듭 말하지만 누구나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나경원은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을 중앙에서 편측으로 옮기는 재구조화는 과거에 결정된 행정적인 결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권한대행 기간인 작년 11월 중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안을 보완 발전시켜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미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공사가 3분의 1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세훈이 웬일일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박원순 지우기를 강행할 것처럼 보였는데 나름 절충안을 찾아가는 모습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요. 물론 예산이나 행정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인 거죠. 모처럼 좋은 결정 내린 점에 대해 아주 조금 칭찬할까 합니다. 물론 생태탕과 페르가모 신발 그리고 선글라스는 아직 유효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말이죠.